자, 제가 아까 여기 이제 미니언즈 안경색을 좀 막 바꾸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는 거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뭐 대충 해가지고 이런 뭐 틈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안내를 하는 거지 아직은 이걸 완벽하게 해주세요는 아니에요. 제가 일단은 50%만큼의 색을 채운 거를 연습을 했고요. 그 뭐 편집에 있는 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야. 패턴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내용 인식이라는 것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색을 내가 50%만큼만 색을 칠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이 안에다가 얘를 넣을 건데 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화면 이동한다고 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사각형을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을 또 추가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 그 영역 사각형으로 내가 드래그를 해주는데 약간 1픽셀씩 살짝 어긋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바로 컨트롤 Z 누르고 아니면 바로 뭐 누르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살짝 앞에 1픽셀이 좀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일부러 살짝 한 1픽셀을 약간 남겨둔 상태로 살짝 잡아줘요. 그러면 이 상태로 자, 영역일 때는 영역만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역에 대한 세부 이동은 또 위아래 좌우 해주면 1픽셀씩 또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됐죠. 자, 이거 플러스 영역을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영역을 추가하는 거는 상단에 보면은 영역 추가 또는 영역을 빼고 아니면 교집합만 남기고 그럼 나는 이거 플러스 영역을 더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을 추가를 해주고 영역을 추가하는데 여기 약간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약간 뭐 나는 좀 비슷하게 했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 약간 한 1픽셀이 요 위에가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자, 나는 1픽셀만 좀 깎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처음 할 때 이게 너무 어려우면 패스해도 돼요. 나는 근데 되게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픽셀을 빼줘야 되겠죠. 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툴에는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는 건데 사실은 얘와 유사한 것들이지만 잘 안 쓰는 게 과거에는 여기 1픽셀씩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쓰니까 뒤로 밀어놨어요. 점점점으로. 점점점을 눌러주면은 그동안 많이 안 쓰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는 안 쓰지만 사실은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1픽셀 여기 있죠. 단일행. 얘를요. 단일행을 빼는 게 뭐냐면은 영역 추가는 시프트고 영역 빼기는 알트예요. 근데 물론 내가 얘를 눌러주고 단일행 1픽셀을 이렇게 눌러도 돼요. 눌렀더니 1픽셀 빠졌거든요. 지금 빼는 거니까. 아니면 알트 키를 누르고 해도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냥 추가하면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1픽셀이. 뺄 거니까 빼기 누르고 나는 1픽셀을 눌러주면 얘가 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나는 지금 그냥 좀 마음에 들게 됐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봤더니 이 정도면은 좀 정확한 것 같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영역을요 가지고 올게요.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나는 이 영역 안에다가 미니언즈를 통으로 넣어주고 싶어. 통으로. 이 영역 안에다가 해볼게요. 자, 전체를 골라줄 건데 이 미니언즈의 전체는요. 선택해 보면은 모두가 있어요. 모두. 모두를 해주면 all. 자, 모두를요. 어떻게 할 거냐 복사할 거예요. 먼저 얘를 복사. 나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좀 특수하게 붙여놓고 싶어가지고 물론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요만큼만 들어가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고 특수한 붙여넣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냥 붙여넣기가 있고요. 특수한 붙여넣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안쪽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붙여넣기. 아까 이미 복사했으니까 했더니 미니언즈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 안에다가 얘가 지금 미니언즈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 안에. 액자 안에. 네, 그래서 특수하게 붙여넣기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얘를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동을 했는데, 나는 이거 말고 얘가 안쪽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액자 느낌의 안쪽의 느낌을, 이건 잠깐 최소화할게요. 안쪽의 느낌을 내주고 싶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잠깐 이거 좀 치우고, 뭐가 있냐면은, 이 레이어에 밑에 FX, 그 레이어 스타일이죠. 여기에 나는 내부 그림자, 그러니까 이너 섀도우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주면요. 약간의 액자 같은 느낌으로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돼요. 상황은 항상 이 상황과 비슷하게 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빛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빛이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뭐 여기서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림자가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빛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와의 거리, 그리고 그림자와의 크기. 그림자 크기도 항상 이 지금 미리 있는 화일과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나는 조금 더 그냥 빛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빛이 뭐 90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빛을 약간 넣어주면 그러면 약간 그림자 때문에 약간 좀 더 입체감이 들어요. 이게 볼까요? 조금 더 입체감이 드는 느낌이 들어서 음,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얘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 제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보여달라고 할 거니까요. 이따가 제가 8시 종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자,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미니언즈 얘는 가져왔잖아요. 얘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안에 있으니까. 요건 닫아줄 거고요. 저장 안 하고. 요 파일만 저장을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어, 이렇게 보니까 옆에 상황과 같이 보여지네요. 지금 이 파일을 보니까 그림자를 얘와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그림자만 내가 수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요, 내부 그림자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그림자가 새로 떠요. 이 그림자는 난 얘랑 비슷하게 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좀 짙어야 될 것 같아. 그림자 색이. 짙고 거리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2 또는 1. 그리고 크기도 한 2,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좀 더 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얘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긴.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최대한 유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할 때 분명히 여기 픽셀이 약간 조금 어긋나갖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텐데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쓸게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나는 되게 완벽하다.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저장해서 자, 요 파일 마찬가지로 완성 폴더에 JPG는 2번으로 할 거고요. 원본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작업하다가 원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본은 이제 JPG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중간고사 과제할 때 합성하라고 할 거니까. 자, 그리고 4번 저장해서 PSD 파일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 폴더에 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7-2번. 자, 요거는 좀 까다로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금방 팍팍 하도록 할게요. 항상 합성할 때는 기존의 파일과 어떤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자, 2-3-1번. 자, 제가 이제 요거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데 상황을 좀 보면 여기 지금 경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가지고 내가 얘를 선택할 때 이렇게 올가미 모양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때때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가미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올가미를 이렇게 러프하게 할 건데 주의할 점은 어, 얘 바싹 붙지 말고요. 좀 공간을 띄워주세요. 왜? 내가 이따가 이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할 거거든요. 자, 올가미로 먼저 이렇게 공간을 띄고 선택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얘가 경계면이 너무 선명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 버릴게요. 다시 할게요. 히스토리 돌려보면은 올가미 내가 씌웠던 부분 있죠? 자, 올가미를 씌우고 올가미의 경계를 선명하지 않고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된 영역을 수정해주면 되는데 선택된 영역은 선택이라는 메뉴에 수정해보면 테두리를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페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구스다운 같은 거 옷 보면은 그 안에 그 거위털 뭐 솜털 같은 거 보면 경계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페더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더를 눌러주고 이 페더의 값은 픽셀의 반경만큼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정도 픽셀, 우리가 아까 1픽셀, 2픽셀의 값이 작은데 저는 지금 이게 범위가 좀 넓으니까 여러분은 작게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픽셀만 하고 나처럼 지금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 15 정도 해볼까? 15? 내가 넓게 잡아서 20 해도 되는데 한 15 정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 경계가 지금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그냥 단축키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요. 그럼 레이어가 분리가 되는데 경계 보면 부드러운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배경이 이렇게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이 상태로 나는 또 컨트롤 J 눌러주면 또 복사가 됐으니까 됐죠. 그럼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형태를 뒤집어 주고 싶다. 변형 컨트롤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면은 뭐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줄인 건 늘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뒤집어 줄 수 있는데 물론 뒤집어 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미지에 보면은 형태의 변형이 있어요. 형태 변형. 변형은 자유 변형 컨트롤 T 그냥 변형이 있는데 일단 변형해 보면 뭐가 있냐면은 좌우로 가로로 뒤집는 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가로로 뒤집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좀 작게 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고 난 저 멀리 있으면 이왕이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흐리게 할까? 그러면은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좀 흐리게 해주면은 얘는 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여기가 티가 나니까 좀 저런 데 있어야 이런 경계 부분이 티가 안 나요. 여기 보면은 이 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좀 보내볼게요. 얘는 이렇게 보내고요. 아까 복사한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T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가로로 뒤집기. 컨트롤 T는요. 여기 지금 보면은 형태 자유 변형의 컨트롤 T 트랜스폼이니까 그 단축키로 컨트롤 T 눌러주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은 다 나와요. 그러면 나는 가로로 뒤집기 눌러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다 됐으면 엔터 아니면 위에 확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컨트롤 T 눌러서 또 크기 변형해주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해주고 싶어서 저쪽에 있고
엔터 눌러주고, 뭐, 나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 흐림을 더 하겠다. 나는 이것도 또 컨트롤 J 눌러서 나는 뭐,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주고 싶다. 등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보여달라고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 선택되어 있는 그 영역이지, 영역. 이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메뉴에 수정에 페더, 마치 그 새에 뭐 이렇게 깃털, 보송보송한 깃털. 작년에 뭐 뉴스 보니까 뭐 솜털 함량이 몇이어야 되는데 어? 뭐 깃털이 막 들어있어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페더 값은 보송보송한 그런 부드러운 깃털을 얘기를 해요. 깃털 느낌의 경계를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장을 그냥 JPG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클릭이 안 된다. 물론 이걸로 해야지 클릭되는데 안 될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주면 돼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저장을 JPG만 해주도록 할게요. 완성 폴더에 JPG 3번. 자, 작업을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오늘은 새롭게 습득하는 게 되게 많을 거고 오늘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반복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일은요. 내가 뭘 해주고 싶냐. 투명 배경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 노트만 선택해주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선택을 노트만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줄 건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가미 툴에 보면은 다각형 올가미 툴이 있고요. 다각형 올가미 툴은 맨 처음에 그냥 클릭 해주면 그 다음 라인을 클릭,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클릭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요.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바로 그냥 딜리트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전 단계 돌아가요. 뭐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너무 이런 거 욕심내지 말고 한 번씩 좀 끊어서 어, 해야지 너무 라인이 중간에 좀 뜨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주고 이런 것들도 살짝 조금 수정하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을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요. 처음과 끝이 만나면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처음과 끝이 잘 안 만난다. 중간에 더블 클릭 한번 해버리면은 선택된 영역으로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제 영역을 추가할 거니까 영역 추가로 해주고 영역 추가로 첫 번째 점선은 그대로 두고 해서 선택을 2개 다 했어요. 자, 이런 거는 가장 기본 값이 맨 처음에 있는 요 값인 거고요. 나는 지금 얘가 아니고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영역을 반전시킬 거예요. 영역을 반전시키는 거는 상단 부분의 선택에 영역 반전이 있고요. 자, 나는 이거를 지워주고 싶어요, 배경을. 딜리트 키를 눌렀더니 지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7이 됐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워주고 싶은 배경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잠금을 풀기 위해서는 배경 자체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배경이 레이어로 변경이 돼요. 확인 눌러주면 백그라운드가 이제 레이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은 배경은 지워지고 지워진 배경은 이제 투명 파일로 남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명 파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점선 없애려면은 컨트롤 D 눌러주거나 뭐 이 상태에서 바탕에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이제 100%로 한번 볼 건데 돋보기 따닥. 자, 지금 나는 투명 파일로 만들어졌고요.
투명 화일로 나머지 있는 부분이 좀 아까우니까, 나는 이미지에 보면은, 어, 재단, 크롭, 크롭, 크롭인가? 아무튼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투명 픽셀을 빼고 자를 거냐, 위아래를 투명 픽셀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줘요. 그럼 얘가 알아서 투명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잘라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투명 배경이 지원되는 확장자가 뭘까요? 투명 배경이 지원되는 확장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 파일을 어떤 파일 저장을 해야지만 투명 배경이 유지가 될까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PNG입니다. 그렇죠. PNG이죠. 자, PNG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아는 사람. PNG 말고 또 투명 배경이 저장되는 확장자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PNG가 있고요. GIF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아까 4번 저장을 했는데 4번 저장을 보면은 확장자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PNG가 있고요. 그 다음에 GIF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PNG를 많이 하느냐? PNG 같은 경우는 PNG가 PNG8이 있고 PNG24가 있어요. PNG8은 뭐냐? 2의 8승만큼만 컬러를 보여주는 거고요. PNG24는 24승만큼. 그러면 2의 8승은 숫자로 몇이죠? 2의 8승. 2의 8승은 256개예요. 256개의 컬러는 많은 컬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컬러 수를 표현할 때는 256개의 GIF는 용량은 너무 가볍지만 컬러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막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컬러감에 경계가 굉장히 뭐 디테일한 것들은 GIF로 할 경우에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컬러 수를 표현할 수 있는 PNG24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PNG24 같은 경우는 2의 24승만큼의 컬러 수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단 PNG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은 완성 폴더에 할게요. 지금 이 완성 폴더에는 PNG 확장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죠. 내가 만약에 이걸 JPG로 하겠다. JPG 많죠. 그럼 나는 일단 이름은 이걸로 하고 확장자는 PNG로 할게요. 자, PNG로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4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4번. 저장. 자, PNG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큰 파일 크기는 PNG 24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파일 크기는 PNG 8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큰 파일로 해서 확인 누르고요. 이 상태로 해서 저장을 PNG로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면 저장을 JPG로 하면 어떨까?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서 파일에서 나는 4번 저장해서 이거를 JPG로 했다. 완성 폴더에 아까 4번 PNG인데 4번 JPG 한번 해볼게요. 4번. 해주면 나는 분명 투명 배경이었지만 저장을 JPG로 한 순간 갑자기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어져요. 자, 이 파일 닫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된 폴더에, 아이고, 완성돼 있는 폴더 안에 자, 두 개의 PNG와 JPG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파일을 포토샵에서 가져와 보면 PNG 파일은 투명 배경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JPG 파일은 투명 배경이 아니고 화이트 화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투명 배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꼭 PNG로 큰 파일 크기를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PNG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지 합성을 할 때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할 건데 여기다가 작업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PNG니까 이 파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면은 투명 배경이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그런데 내가 이 파일을 가져오면 얘는 투명 배경이 아니에요. 흰색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투명 배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료 이제 할 건데, 자, 오늘 이제, 종료하고 여러분 실습해야 될 거. 내일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완성한 거 있죠? 내일 내가 확인할 거. 아까 작업했던 요거 레몬 뭐 여러 가지 했던 거, 미니언즈, 그 다음에 여기 사람까지 세 개 있죠? 요 세 개의 파일을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미 다 이해해서 할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제 바로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파일을 내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요 세 개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보여준 다음에 제가 뭐 요거 확대해 보세요. 그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확대해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료하고 나머지 시간은 요 세 개의 파일을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일단 중지하고요.